자, 이제 수2가 들어가는데 제일 첫 단원이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요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 극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극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극한. 일상생활에서 극한이라는 게 뭐죠? 갈 때까지 가는 걸 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놈이 될 때까지 계속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생겨지고 싶어가지고 원빈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정말 극한으로 막 엄청 가꾸고 가꿨어. 비슷하게는 되지만 걔가 되진 않잖아. 그지? 내가 원빈처럼 똑같이 성형수술을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엄청 들어가겠지만 내가 엄청 꾸미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정말 1mm 오차까지 맞춰서 막 얼굴을 막 다 뜯어 고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빈이 되지는 못해. 원빈에 가까운 놈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극한이라고 하는 건 그놈이 되기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최대한 가깝게 가는 거야. 알았죠? 최대한 가깝게 가는 것을 우리는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다음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좀 보시면 돼요. 다음 상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X 화살표 A라고 되어 있죠. X 화살표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X가 A로 갈 때라고 읽으시면 돼요. X가 A로 갈 때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됐죠? X가 A로 가는 건데 이 X는 변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에서 사용하는 X인 거야. 그러니까 X가 1인 경우, X가 2인 경우, X가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X라고 칭하죠. 그죠? 함수에서 정의역에 해당되는 것들. 근데 이 a는 어떤 일정한 상수값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2로 간다, x가 3으로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럼 x가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죠? 변화를 하는데 2로 가는 거야. 2로 가는 거. 그러니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2라고 한다면 x가 요 2로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x가 2로 간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깝게 갈 때 그러니까 뭐냐면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깝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함수값 fa를 보는 게 아니에요. 딱 a일 때를 보는 게 아니라 a의 근처를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얼굴을 엄청 꾸민다라고 해서 아까 원빈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 하지만 원빈 비슷하게 된 상황을 보는 거지. 그지? 그럼 와이프도 이나영 비슷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지. 그지? 이나영을 얻지는 못하잖아. 뭐 이런 상황들을 보는 거야. 그놈이 아니면서 그놈에 한없이 가깝게 가는 상황을 보는 거야. 극한인 거지, 그러니까. 한없이 가깝게 간다. x는 x가 a로 간다라고 써 있으면 기본적으로 x는 a가 아니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x가 a가 아닌 상황인 거야.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깝게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이건 함수값이잖아. y값인 거잖아.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y값을 보는 거고 y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일정한 값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함수 그래프가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이렇게 있을 때 x가 a로 간다는 것은 요 a, x값이 a인 지점이 얘잖아. 근데 요 놈인데 요 놈에서 왼쪽에서 a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a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봐봐. 요 점일 때는 y값이 얘죠. 요점일 때는 y값이 얘죠. 좀 작구나. 좀 확대 좀 해볼게. 자, 요점일 때는 y값이 얘고요. 요점일 때는 y값이 얘죠. 요점일 때는 y값이 얘가 되죠. 그러면 점점 a에 가까워질수록 a에 가깝게 계속 커져 갈수록 쭉쭉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 있는 요 L이라고 하는 요 지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정확히 L이 나오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땐 L보다 살짝 작은 존재가 되는 거죠. L보다 살짝 작은 존재. 그죠? 근데 그놈이 됐다라고 쳐봐. 제일 가깝게 간 놈은 L과 비슷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L보다 조금 작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근사값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가 78kg라고 쳐봐요. 근데 78kg가 딱 정확히 맞아요? 아니죠. 걔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조금 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내 몸무게를 78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잖아. 그 근사값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L보다 조금 작은 놈이 될 거야. 근데 반면에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잖아.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면 점이 요점에서 점점 내려와서 역시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되겠지. Y값이. 그죠? 예, 이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fx는 L에 수렴한다라는 말을 써요. 수렴. 수렴이 뭐죠? 수렴? 수렴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수렴. 수렴. 평상시에도 뭐 수렴이라는 용어를 쓰긴 쓰잖아. 의견 수렴. 의견 수렴이 뭐야? 너도 의견 내고 얘도 의견 내고 저런 의견들을 내는데 그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로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의견 수렴 아니야? 그 중에 무시될 건 무시되고 다수가 많이 나온 의견을 따르는 건 뭐 민주주의에 의한 방법이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그걸 우린 수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왼쪽에서 가는 것과 오른쪽에서 가는 것이 야 왼쪽에서도 와도 L이고 오른쪽에서도 와도 L이잖아. 그럼 L이라는 값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로 모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어요? 자, 수렴한다라고 하고 요 L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x 이퀄 a에서의 극한값. 근데 x 이퀄 a라고 썼지만 x가 a인 상황은 아닌 거야. x가 a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난 요 놈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x가 a로 갈 대로 쓰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x 이퀄 a로 써버리면 그 변수값 자체가 a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내가 아니라 원빈을 갖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꾸미고 있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빈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x 이퀄 a라고 쓰면.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더 편하다고요. 근데 나중에는 x 이퀄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면 a라는 지점에서 볼 건데 딱 a가 아니라 a의 조금 왼쪽이나 조금 오른쪽을 보는 거겠구나. 그 근처를 보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이 있어도 원래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야.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그냥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L 값을요. 알겠죠? 결국 극한값은 Y값인 거야. Y값. Y값. 근데 Y값의 종류는 우리가 여태까지 Y값은 무조건 함수값만 배웠잖아요. FA. 그죠? 함수값. 딱 A일 때의 Y값 하나만 배웠다면 우리는 새롭게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의 Y값을 또 보는 거지. 뭐? 극한값으로서의 Y값. 그거를 우리가 기호로 이제 이렇게 써요. 자, 요 놈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극한값은 우리가 어떻게 따지느냐, 극한값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자, 극한을 0으로 바꾸면 리미트예요, 리미트. 리미트. 네. 그래서 리미트를 기호로 써가지고요. 이거 뭐야, 이거. 리미트를 기호로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LIM을 쓸 거예요. LIM. 그리고 읽을 때 리미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x가 a로 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x가 a로 간다라고 쓰는 거야. 기침했더니 지혜가 째려보네. 아니야. 쓸게. 잠깐만요. 네. x가 a로 갈 때를 보는 거예요. 그죠? x가 a로 갈 때의 무엇을 보는 거냐? y의 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y를 써도 되지만 좀 더 x로 표현되어 있는 fx라는 식을 쓸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뭐가 된다? 얘가 극한값 L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자, 또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x가 a로 간다 일 때 fx는 l로 갑니다 라고 쓰기도 해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밑에 것보다 위에 거가 좀 더 좋죠? 밑에 거는 한국말이 들어가잖아. 일대라고 하는 거. 이거 미국에 가서 what is 일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애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위에 거는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아래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인 거야.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간다? l로 간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극한값이 나왔다라는 것은 수렴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정한 값이 나왔다라는 거야. 되니?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살짝 보시면 특히 상수함수 fx = c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값이 항상 c이기 때문에 a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c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c로 수렴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A가 여기 있을 땐 얘가 되지만 A가 여기 있을 땐 얘가 되고 A가 여기 있을 땐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달라지잖아, 지점들이. 그지? 근데 얘는 뭐예요? A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이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항상 C가 된다라는 거야. 상수함수는요. 그죠? 별 내용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자, 여러분이 새로운 기호가 또 나왔어요. 새로운 기호의 연속입니다. 자, 이 팔자가 피곤해서 누워있는 모양, 얘를 뭐라고 읽냐면 이거는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 무한대라고 읽어요. 자, 무한은 뭔지 알죠? 끝이 없이 계속 가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대잖아요. 계속 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즉 무한대는 뭐냐면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표현하는 거야. 상태를. 수가 아니야. 무한대 자체를 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무한대는 값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돼 있고 무한대 돼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읽냐면 음의 무한대라고 읽어요. 음의 무한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숫자가 점점 음수 쪽으로 작아지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조, 마이너스 1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알겠니?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와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좌표 평면에서 x를 오른쪽 끝으로 계속 보내봐 이 얘기야. 오른쪽 끝으로 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가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이게 양의 무한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라는 뜻이에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에는 뭐예요? 왼쪽 끝으로 죽을 때까지 끝없이 계속 보내봐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알겠어요? 자, 그 상황에서 극한을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배운 거 혹시 기억나요? 지수함수 그래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y =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한번 쳐볼게. 아, 얘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볼게. y = 2분의 1의 x승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2라고 하는 정근선 갖고 0,3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끔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 그럼 이거는 fx라고 잡았을 때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얘기하고 써야지. 원래 리미트 lim 쓰잖아. 그지? limx가 어디로 간다 뭐 이렇게 쓰잖아. 근데 수학 선생님들은 이거 빨리 쓰려고 이렇게 써요. lim 필기체로 써요. 알겠죠? 근데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좀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알겠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리미트예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 x가 어디로 간다라는 걸 쓸 거기 때문에 리미트가 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배운 기호로는. 오케이? 이해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계속 오른쪽으로 끝없이 쭉쭉쭉쭉 갈 거란 말이야. 그럼 그 y 값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 높이 값이. 점근선이잖아. 얘보다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특징 자체가 조금이라도 내려가잖아. 조금이라도 작아지긴 하는데 조금이라도 작아져도 한도 끝도 없이 작아져도 절대 요 2라고 하는 요 선을, 요 점선을 못 넘는다라고 했잖아. 그럼 극한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 2로 가겠지. 그지? 그지 않을까? 많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죽기 바로 직전까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까지. 알았니? 계속 가다 보면 조금이라도 내려가는데 이 근처까지 가는 거죠. 물론 이보다 살짝 커요. 정확히 이가 안 돼요. 이보다 살짝 큰데 이보다 얼만큼 큰데?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 작은 만큼 커요. 0.0000000쭉 가다가 1만큼 커요. 몇 번째 1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럼 근사값으로 거의 2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상황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수렴하는 상황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케이?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프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산. 자, 발산은 뭐라고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 수렴은 뭐예요? 모이고 모여서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수렴이야. 수학에서는 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수렴이야. 그럼 수렴의 반대인 거니까. 값을 하나로 얘기 못하는 거지. 그지?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됐기 때문에 한 놈으로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 말 뭔 말인지 알아요? 어쨌든 값을 하나로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부 다 발산이야. 알았니? 오케이? 자, x가 a로 갈 때 함수가 발산하는 경우 자,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함수는 이런 그래프를 가질 수도 있잖아. 그지? 많이? 그러면 x가 a로 한없이 가깝게 가면 왼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점점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는데 자, 여기 점선을 그렸다는 건 얘가 점근선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놈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데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갈수록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가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봐봐. 왼쪽에선 요 점인데 오른쪽에선 요 점이잖아. 그럼 자, 여기서 요 점으로 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아주 좁은 요 상황에서도 여기 살짝 요 A의 살짝 오른쪽 상황에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계속 위로. 그지? 그럼 X가 A로 갈 때 어디로 가고 있니? Y 값은 엄청 커지고 있지 않아요?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근데 봐봐.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는 A보다 큰 쪽에서 이쪽으로 갈 거야. A보다 큰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깝게 가는 건데 그래도 얘도 올라가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다. 그지? 근데 이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봐. 그리고 이건 발산이에요. 양의 무한대 발산. 그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그림이 있죠. 예. 봐봐. 얘는 뭐예요? X가 A로 한없이 가깝게 갈 때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따라가는지 봐봐. 아래로 계속 내려가죠. 이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x가 a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극한값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 무한대가 값이야? 아니라 그랬지. 계속 커지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값은 아니야. 요거는 극한값이 얼마예요? 무한대. 이래 안 돼요. 알겠죠? 극한값은 숫자 값을 써줘야 돼요. 엄청 큰 값이라고 하더라도 1억으로 딱 결정됐으면 1억 걔는 극한값이에요. 알겠죠? 무한대는요. 1억보다도 훨씬 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발산도 있어요. 어떤 발산이냐면 자, 간단하게 y 이퀄 x분의 1 볼게요. 여기서 fx 이퀄 x분의 1을 볼게요. 간단하게 이거 하나 볼 거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을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을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그래프 x분의 1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잖아요. 반비례 그래프 알잖아요. 이렇게 그리겠네요. 유리함수 그래프.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x가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지? 0이 요 놈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으로 가는 거야. 또는 요 놈으로 가는 거야. 맞니? 자, 그럼 왼쪽에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음의 무한대로 내려가죠. 왼쪽에서 갈 때는 음의 무한대로 가죠. 맞죠? 오른쪽에서 갈 때는 어디로 가요?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럼 요거를 쓸 수 있어? 아예 쓸 수조차 없어. 얘는 그냥 발산이라고 얘기하면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둘 다 아니고 그냥 발산이야.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이럴 때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조차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야. 이해돼? 괜찮아요? 됐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것도 발산이냐면 그건 아니고 쏘리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어쨌든 자,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도 있겠지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조차도 얘기하지 못하는 발산도 있어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는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발산하는 경우가, 자,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y 이퀄 x제곱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 자, 오른쪽 끝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끝은 위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죠? 이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자, 왼쪽 끝,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요? 역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반면에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얘는 뭐예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한번 해볼게요.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교재에 왜 안 써져 있지 그게? 교재에 왜 그게 없냐? 잠깐만요. 교재에 없네. 왜 이거밖에 없지?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이거 봅시다. 요거를요 조금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여기 12쪽 여기에다 써두셔야 될 거예요 아마. 자, 뭐냐면요 fx 이퀄 sin x 한번 볼게요. 여러분 sin x 그래프 아시죠? 그죠?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 그래프 볼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sin x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무한대로 갈 때 끝없이 계속 갈 때 오른쪽 끝이 어떻게 되겠어? 모르지. 양의 무한대야? 아니야. 음의 무한대야? 아니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쓸 수 없어. 자, 이 상황 자체를 진동발산이라고 얘기해요. 진동발산이에요. 발산인데 진동발산인 거야. 알겠어요? 진동발산 종류도 있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게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수렴은 한 개의 값이 나오는 거고 발산은
값이 아예 안 나오는 걸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요 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렴이냐 발산이냐.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야? x가 a로 가는 상황도 있겠지만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중간 지점에 가깝게 가는 상황을 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 끝과 또는 왼쪽 끝 이런 식으로 한쪽 끝으로 가는 상황을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극한을 보는 게.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수렴 발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수렴 발산은 그냥 끝나요. 얘가 올라가는지 일정한 값이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일정한 값이 나오는지 아니면 올라가냐 내려가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잖아. 알겠지? 이해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여러분이 안 배울 텐데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어. 어떤 함수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점점 폭이 작아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거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도 진동일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계의 값이 나오잖아. 거의 0으로 붙었잖아. 그지?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으로 간다라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발산 아니에요. 진동인데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해도 하나의 값이 돼버리면 얘는 수렴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뿔 1부터 마일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폭이 똑같은 거잖아. 진폭이 똑같잖아. 이런 것들은 진동 발산이에요. 근데 얘는 진폭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수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구별되시죠? 괜찮죠? 자, 그래서 요 배운 내용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개념원리 익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쉬운 것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 y 이퀄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시면 돼요. y 이퀄 x 플러스 1 그래프 그릴 줄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직선 그래프 그릴 줄 알죠? y좌편 1이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괜찮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요. 마이너스 1이면 어디예요? 딱 여기 아니에요? 요 놈으로 갈 때, 요 놈으로 갈 때 그래프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얼마가 되니? 0이 되는 거죠? 일정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됐죠? 그럼 2번은 생략해도 되겠죠? 3번은요? 3번 봅시다. x제곱 마 3x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 여러분 그릴 줄 아시죠? x제곱 마 3x x제곱 마 3x는 x절편이 0과 3인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일 거야. 0이고 3이고 됐죠? 자, 근데 x가 1로 갈 때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죠. x가 1로 간데 1이 어딨니? 여기쯤 있겠죠? 야, 네가 1이에요. 그럼 자, 요 놈으로 갈 때잖아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건데 그때 함수는 어떻게 가는 거야? 함수는 이렇게 내려오거나 또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가는 거죠. 자, 그럼 요 놈에 해당되는 요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게 얼마니? 그냥 1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되죠. 근데 잘 생각을 해봐. 함수값이 극한값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맞죠? 물론 자 1로 갈 때 극한값은 딱 얘가 아닐 수도 있어. 함수값 봐봐. 그러니까 1 집어넣어서 계산해봐. 1 들어가면 얼마야? 마 2지. 마 2라고 하는 함수값이 아닐 거야. 마 2보다 살짝 크고 마 2보다 조금 작고 그 두 개일 거예요.
근데 마 2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은 거니까 마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극한값을 마 2라고 하셔도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 극한값을 계산할 때 함수값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야. 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거야.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알겠죠? 안 되는 경우들은 나중에 차차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그래프가 아주 심플하게 그냥 한 개의 선으로 쭉 나오는 경우에서는 그냥 함수값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봐봐. 얘도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상한 거 없잖아. 0이란 값 나오잖아. 그럼 0 써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얘도 봐봐. 야 3으로 갈 때 마이너스 2x 플 3의 극한값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x가 3일 때의 함수값 계산하면 돼요. 얼마예요 그러면? 3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얼마? 마3. 끝. 이거 얼마예요?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마2. 끝. 이거 0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부로 끝. 상수함수니까. 그지?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풀 건데, 자, 2번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x가 0으로 갈 때네. x가 0으로 갈 때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7, 이거 x에 0 집어넣어서 계산하자 라고 해서 0을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x에 0을 집어넣어버리면 니네가 계산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가 되버려요. 0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분모 0 되잖아. 분모 0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0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대입해서 계산할 수 없는 유형들인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있죠? 첫 번째 다항함수는 다 그릴 수 있어요. 다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 뭐가 있죠? 1차, 2차 말고 또 뭐가 있죠? 유리함수 그릴 수 있죠. 그 다음 또 무리함수 그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이거 다음에 우리가 배운 함수 뭐가 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 다음 네 번째 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 뭐가 있죠? 삼각함수. 함수 참 많이 배웠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유리함수 중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모에 x제곱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는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지 않니?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y = x제곱분의 1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그리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대입해서 그리잖아. x에다 얼마 대입해가지고 값을 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x에다 여러 가지 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자, 집어넣어 봤더니 x에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1 들어가면 1 나와요. 맞아요? 2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 나와요. 2 들어가면 4분의 1 나와요. 3 들어가면 9분의 1 나와요. 4 들어가면 16분의 1 나와요. 맞아요? 5 들어가면 25분의 1. 엄청 작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1보다 조금 작은 숫자 집어넣어볼까? 2분의 1 집어넣어볼까?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분의 1이니까 4가 돼요. 2분의 1 들어가면 4가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1보다 좀 더 작은 거 3분의 1 집어넣어볼까?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9 나와요. 맞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요점 지나야 되는데, 에이, 그냥 이해해주세요. 사람 손으로 그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리함수 비슷하게 나오네? 그지? 그럼 요번에 x가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죠? x가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x제곱만 있죠? 그죠? 그럼 우함수예요. 그지 않아요? x에 fx를 하나, f-x를 하나 똑같잖아. 이 놈을 보시면 x 들어간 거랑 마이너스 들어간 거랑 똑같잖아.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분모 똑같이 x제곱분의 1 되는 거잖아. 우함수잖아. y축 대칭이야. 그럼 이 놈의 대칭된 형태, 이런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이게 x제곱분의 1의 그래프예요. 자, 그럼 x제곱분의 2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살짝 올려주면 되는데 이런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요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 y는 x제곱분의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x제곱분의 얼마, x제곱분의 k라고 하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요거 그릴 수 있으면 얘도 그냥 그릴 수 있어. 어떻게 그려 이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7. x제곱분의 1 그래프 그린 거를 7만큼 내려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그래프가? 원래 x제곱분의 1이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있는 건데 7만큼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돼? 7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이해돼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 얘도 두 개예요. 점근선이 누굽니까? 점근선이 역시 요 마7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고요. y 이퀄 마7. 그 다음 x 이퀄 0이라는 점근선도 있는 거예요. 유리함수처럼 점근선 두 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근데 x가 0으로 갈 때를 보겠대요.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함수 그래프 따라가면 자 위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겠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죠? 그럼 는 무한대. 는 무한대 쓰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수렴한 건 아니야. 무한대로 쓸 수 있긴 해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요? x제곱분의 마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위로 한 칸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x제곱분의 마이는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잖아. x 이퀄 0에서. 그지? 맞니? 그럼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한 칸 올려주니까 1이라고 하는 점근선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 이해돼요? 자,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는 마이너스 무한대. 됐죠? 괜찮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3번은 그래, 이거는 좀 쉬운 1차 함수니까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오른쪽 끝이 어떻게 되느냐, 왼쪽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4번 요건 한번 해보자. 4번. 4번에 2번.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야. 자, x제곱분의 1 그래프 우리는 배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린 배운 사람이죠. 그죠?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왼쪽 끝 상황을 보는 거잖아. 어디로 가고 있죠?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죠. 0. 수렴하죠?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자, 일단 1번 보세요.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될까요? x가 2로 간다는데 x에 2 대입해서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지? 2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지? 어떤 값이 나오지? 그럼 대입하고 계산 끝내버리면 돼. 얼마? 1 빼기 3이니까 마2 끝.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원래 그래프 그려서 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대입해서 이상한 거 없으면 대입하고 끝내면 된다. 알겠니? 됐죠? 자, 그럼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x가 마3으로 갈 때 요 그래프래요. 이거는 우리가 배운 x제곱분의 얼마라고 하는 유리함수도 아니고 분모도 귀찮고 분자도 귀찮은 1차분의 2차로 돼 있는 건데 이거 뭘까? 이건 우리가 그래프를 지금은 못 그려요. 그죠? 부러졌어. 지금 못 그려요. 배우고 난 다음에 그려야 돼요. 자, 이거 일단 먼저 보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근데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x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서 그리죠? 근데 x에다 마3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마3 들어가면 분모가 얼마 되는데? 분모가 0 돼버려요. 그죠? 그 마3 제외하고 아무 숫자나 넣어볼게. 0 넣어봐. 0 넣으면 얼마예요? 3분의 마6이죠? 0, 마2는? 그지? 맞지?
조금 있다가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은 따라오세요 그냥. 자 그다음 x에다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4분의 마 3가? 맞니? 맞죠? 네. 그럼 1, 마일 되네. 요점이네. 맞니? 그 다음 요번에 x에 2 집어넣어볼게요.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분의 4, 6, 0. 0이네. 2, 0이네. 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느낌이? 느낌이 좀 쎄하지 않냐? 뭘까? 1자로 되지 않을까? 0하고 1 사이에 뭐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 이력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일자가 되는 거야. 1차 함수인데 이상하네. 그지? 맞죠? 그럼 1차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그렸다라고 쳐봐. 그렇다고 쳐봐. 근데 x에다 아까 마3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라 그랬어. 없다라 그랬지. 그럼 마3. 요놈을 그릴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요 점은 우리가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빵꾸를 뚫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지? 맞아요? 그리고 이 빵꾸 값은 얼마일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상식적으로. 자, 2에서 마 2잖아, y 값이. 왼쪽 3칸 갔으니까 아래로 3칸 내려가지고 기울기 1짜리였잖아. 그럼 3칸 내려오면 얼마예요? 마 5겠죠? 마 3, 마 5라는 요점만 제외하고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볼게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볼게요. 자, 요놈을 잘 뜯어 살펴봐요. x뿔 3분의 x제곱 플러스 x바 6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최근 한 2년 동안 2차식을 보면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봤던 게 우리의 직업병 아니냐? 2차식을 보면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살펴보잖아. 근데 딱 보자마자 얘네 인수분해 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세요. x뿔 3분의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하면 x뿔 3, x마 2가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럼 분모하고 문제 x뿔 3, x뿔 3 있으니까 똑같은 거 있으니까 약분해버리자 이러면 안 돼요. x뿔 3이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맞죠? 그럼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 x뿔 3이 0일 때, 두 번째 x뿔 3이 0이 아닐 때 범위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x뿔 3이 0일 때는 여기 있는 이 fx 그래프라고 fx식이라고 써볼게요. fx x뿔 3이 0일 때는 fx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맞죠? x뿔 3이 0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즉 x가 마3일 때는 함수란 놈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지? 즉 f 마3이라는 값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자 x가 마3이 아닐 때잖아. 이건 x가 마3이 아닐 때잖아. x가 마3이 아니면 여기 있는 x뿔 3은 절대로 0이 아니니까 얘는 어떤 숫자 값이라는 거지. 숫자 값. 얘도 숫자 값이잖아. 똑같은 숫자 값이잖아. 아니 봐봐. 여기 아까 x에다 1 집어넣었더니 마일 나왔잖아. 그럼 여기 x에 1 집어넣은 거 아니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분의 4 곱하기 마일인 거잖아. 그 약분해버리면 마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똑같은 값이니까 약분해버릴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지? 그럼 어쨌든 얘가 0이 아니니까 약분해버려도 되네?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죠? x마 2라는 놈이 되는 거죠. 약분해버리니까. 즉 x가 마3이 아닌 상황에서는 fx 이꼴 x마 2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르는 놈인 거고요. x가 마3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놈의 그래프예요. 빵꾸가 뻥 뚫린 그래프. x마 2에서 마3 지점만 빵꾸를 뚫어준 그래프예요. 알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어쨌든 요 그래프에서 x가 마3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x가 마3으로 갈 때 극한값. 마3으로 갈 때니까 자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래프를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가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점점 요 놈으로 가깝게 간다고. 점점 요 놈으로 가깝게 내려온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자 요 놈이 될 수는 없지만
요놈이 됐다라고 친다면 얼마에 가깝게 가는 거야? 마 5에 가깝게 가는 거지. 선생님 비워져 있는데요? 비워져 있는 거 상관없어. 비워져 있는 거 상관없어. 내가 원빈처럼 꾸며간다라고 했죠. 미안합니다 자꾸. 꾸며간다라고 했죠. 그럼 난 거의 원빈이 된 건데 원빈이 죽어도 난 원빈이 된 거잖아. 원빈이 죽든 안 죽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든 상관없잖아. 난 원빈처럼 된 거라고요. 그럼 나의 극한값은 원빈인 거라고요. 알겠어요? 실제로 마3일 때 함수값 마5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극한값은 마5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는 마5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은 그래야 돼? 그릴 필요 없어. 대입해서 이상한 게 없잖아. 그럼 대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차차 설명할게요. 이 극한을 한 번에 빵 하고 끝낼 수가 없어. 차차 설명할게. 대입해서 이상하지 않으면 대입하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얼마? 1. 끝. 됐죠? 괜찮아요? 네. 자, 계속 갈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을 조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니까 그려야 되는 문제일 거야. 왜냐면 대입했을 때 이상하거든. 그지? 자, 그럼 여기는 요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x풀 1의 제곱분의 마1. 자, 얘는 원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x제곱분의 마1 그래프를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갖다 평이동하면 되잖아.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래 안 그래? 자, 원형 요 놈은 누구냐면요. 요 놈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놈일 거야. 이렇게. 맞니? 근데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시켰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이란 지점에서 이렇게 되겠지. 맞니? 괜찮아요? 마1 써야지. 네. 그죠? 네. 그럼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어디로 가고 있니?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됐죠? 자, 그럼 2번 문제인데 절대값 x분의 1이야. 절대값 x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x제곱분의 1 그래프랑 거의 흡사해요. x제곱분의 1 그래프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원래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이거죠? x분의 1 그래프가 유리함수 이거잖아. 근데 전체에 절대값 씌워준 거잖아. 그럼 아래쪽 거 접어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올라가 봐. 그럼 요놈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x제곱분의 1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절대값 x 돼 있어도요. 알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x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가요? 예, 무한대로 갑니다. 수렴은 아니에요. 극한값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극한을 조사한 거야. 조사했더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게 된 것 뿐이에요. 거기까지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피세지 3번 생략할게요.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제 오른쪽 끝이 어떻게 되는지 왼쪽 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 밑에 문제들 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피세지 4번도 생략해도 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잖아요. 다 그래프 그린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된다 이 얘기야. 됐죠? 예.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가 나갈게요. 5분만